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은서야, 그동안 아주머니 그렇게 괴롭히고 재미있었냐? 어머님,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 사무실 일하러 갔을 때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지? 내 월급으로는 내 가방 하나 평생 못 살 거라고도 했고.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어렸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와서 기회. 너 때문에 직원이 몇 명이나 사표를 썼는지 알기나 해? 너는 거짓말을 해도 CCTV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어머님,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요. 뭐, 성찬이한테 말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거냐? 네. 그럼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제 그만 참아야겠네요. 너무나 기막혀 설명도 힘든 저희 사연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평범한 주부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열심히 키워낸 엄마입니다. 한 달 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엄마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다며 집으로 여자친구를 초대했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이 없던 큰아들이라 연애하는 것도 둘째에게 들었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는 소식은 딸에게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하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특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뭐, 누구길래?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야? 사실 우리 회사 신임 팀장님이세요. 아버지도 임원 회의 때 보셨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난 임원회의 때 본 당찬 여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습니다. 32살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능력 있다고 소문난 그 여자. 아들의 뒤를 따라 들어온 그녀는 여성스러운 원피스에 세련된 헤어스타일로 겉모습은 참으로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은서라고 합니다. 아내. 우리는 지난번 회의 때 만난 적 있죠. 그녀는 긴장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녀를 보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은서 씨가 얼마나 능력자인지 들어보셨어요? 입사 4년 만에 팀장이 됐어요. 그런 얘길 못하러 하니 밥부터 먹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아들은 은서 자랑에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겸손해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지만 아들의 자랑에 우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와인 좋아하세요? 그래, 같이 마실까? 따라줘 보렴. 와인을 따르는 은서의 손은 우아하기만 했습니다. 완벽한 매너와 적당한 애교. 어쩌면 아들 짝으로 너무 완벽했었지요. 엄마, 저희가 결혼 생각이 있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식사 중 아들이 던진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얼마나 만났다고 너무 성급한 것 같구나. 서둘 것 없잖아. 어머님, 저희가 나이도 있고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만큼 만나봤어요. 대화를 이어가는 내내 은서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는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님,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더 오래 있지 못해 죄송해요. 아니다. 조심히 돌아가고 내일 미팅 잘하고 와. 은서가 돌아간 뒤 아들과 함께 식탁에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은서 씨, 글쎄다. 좀 더 지켜봐야 알지. 한 번 봐서 어떻게 알아. 은서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이 저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보, 왜 잠을 못 자고 있어?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까 만난 은서요 성찬이 여자친구 말이에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당신도 느꼈어? 나도 그랬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가 봅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이런 직감이 맞았던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임원 미팅에 은서도 같이 참석다고 했죠? 그래. 한번 지켜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은서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미팅룸 앞에서 마주친 은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미팅이 시작되고 은서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한 자료 제시, 예리한 분석력, 능숙한 말투까지 그 모습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중간에 후배 직원의 실수로 발표가 지연되자 은서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남편은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순간 남편은 직감했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어. 라고요. 임원 미팅이 끝난 후 남편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았습니다. 은서의 차가운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일 회사 청소 아주머니 교육을 한다네. 얼마 전에 새로 뽑은 직원이라더라고. 평소 남편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던 제가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청소 아주머니 교육은 어디서 해요? 왜? 회사에서 하겠지. 난 그런 일까지는 자세히 몰라. 알아봐줘. 네, 그리고 내가 청소 아주머니로 위장해서 그 교육에 참여해 보고 싶어요. 뭐? 갑자기 왜? 그럴 일이 있어요. 회사에는 비밀로 해줘요. 알겠죠? 그러지 뭐. 제 말을 당황스러워했던 남편이지만 회사 분위기도 보고 은서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니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주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의심을 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헤어는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흰머가 희끗하게 보이도록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물음에 저는 씁쓸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연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 딸아이에게 부탁했던 전통시장에서 구입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대강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낯설어 보이네요. 회사에 있는 아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불안했고 아들까지 소개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여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난 당신 판단을 믿으니 잘하고 와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운전기사가 저의 첫 출근을 도왔고 회사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청소 아주머니로 출근한 첫날. 오늘 처음 오신 김순례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이쪽이 탈의실이고 여기 작업복 있으니 갈아 입고 나와 주세요. 네, 일을 몇 시부터 하나요? 오늘은 10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7시에 짧은 교육을 하고 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는 7시부터 바로 작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처음 출근한 아주머니 몇 명과 함께 청소 방법, 청소 구역 배정, 청소 도구 세척 방법 등등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받고 10시에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장실부터 시작한 후 복도와 현관을 청소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네요. 결혼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던 터라 3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업무 지시였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신가 봐요? 네, 오늘 처음 일하러 왔어요. 저기 구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청소였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 일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에 들어가니 은서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청소 아줌마, 네, 부르셨어요? 여기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은서의 강압적인 말투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 모습과는 다른 태도였어요. 저녁이 되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뻐근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 성찬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웬일이야? 엄마, 오늘 저녁에 은서랑 같이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버지도 오늘 퇴근 늦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몸이 많이 피곤하네. 네, 아쉽네요. 은서가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들의 전화를 끊은 후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했습니다. 후문 앞에는 남편의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요? 조금 힘들긴 하네요. 조심 운전 부탁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머리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지 않았어? 어땠어? 아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일도 갈 거야. 힘든데 그만하지. 아니에요. 어차피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고마워요.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참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로 일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업무도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다른 청소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 청소 아주머니들이 다 긴장한 날이었습니다. 임원 회의실과 팀장실 청소할 순서가 되었거든요. 은서의 개인 공간을 맡게 된 날이기도 했지요. 책상에는 제가 선물해준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청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청소 스케줄에 적혀 있어서 들어왔어요. 제 자리는 직접 치울 거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은서의 말투는 날카롭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온 그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부터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훔쳐간 건 아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아까 제가 보니 뭘 만지고 계시던데요. 저는 순간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무례했고 수치심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은서의 표정은 바뀌었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처럼 친절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네요. 팀장님, 여기 계셨네요. 프로젝트 회의 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곧 가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제가 청소도구를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은서는 다시 한번 날카로운 시선을 경고하는 보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김순례 씨, 네, 부장님. 팀장님께 실수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부장님의 물음에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다른 직원들도 은서의 이중적인 모습을 눈치채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아들과 은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어머님 많이 바쁘실까? 선물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어머님 좋아하시겠는걸. 어머님은 뭐 좋아하세요? 어머님 취향에 맞는 선물 사드리고 싶어요. 식당에서 들은 상냥한 은서의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오전에 봤던 그 차가운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은서의 이중적인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성찬이의 행복이
그 차가운 미소 안에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청소 아주머니 생활이 2주째 되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며 은서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복도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팀장님 요청하신 프로젝트 자료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해오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수정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처음 자료 찾아올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 있지 않았나요? 그걸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왜 계속 똑같은 말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은서와 부하 직원의 대화는 복도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힘없이 은서의 방을 나왔고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은서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는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은서는 임원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고,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직원들이 잘 따라와 준 덕분이에요.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네요. 임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방금 전 직원을 야단치던 그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오후가 되자 은서의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냥 그만두세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음 주까지 성과 못 내면 인사고과에 최하점 받게 될 거니 그렇게 아세요. 직원은 눈물을 보이며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은서의 눈에는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많이 바쁘세요. 저녁 식사 함께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갑자기 은서의 전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로 일하는데 은서와의 통화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렵겠구나. 네.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은 레스토랑 예약해뒀는데 아쉽네요. 그래. 다음에 함께 가자.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은서가 부하 직원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 아주머니들께 들으니 신입 직원이 벌써 4명이나 바뀌었대요. 청찬이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 조금만 더 지켜봐요. 나도 회사에서 좀 알아봐야겠네. 다음 날 퇴근 시간 은서가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서를 기다리고 있네요. 오빠,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오늘 힘들었어.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아휴, 직원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거 처리하느라 좀 힘들긴 해요. 은서의 투정이 밉지 않았는지 아들은 다정하게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늘 차 안에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와 몇몇 아주머니는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출근하기 전 팀장실과 복도, 청소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물 걸레고 바닥을 닦던 중 실수로 물을 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은서가 벗어둔 명품 구두가 젖어 버렸습니다. 그때 은서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소리 질렀습니다. 아줌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실수로 물을 죄송해요.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지 알기나 해요. 아줌마 월급으로는 평생 일해도 살 수 없는 구두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네.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어머, 손대지 마세요. 더 망가질까봐 겁나네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고 사과를 했지만 은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죠?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시적으로 변했지요. 팀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 청소 아줌마가 제 구두를 망가뜨렸네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은서의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구내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서는 일부러 제 옆에 와서 앉는 것이었어요. 아줌마, 아까 그 구두 말인데요. 네, 네, 팀장님. 아줌마 연봉 2배는 되거든요.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달 월급 받으면 조금씩 변상해도 될까요? 저는 은서를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은서의 입가에서 이상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저를 징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서가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함께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들은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 들었어. 징계 요청이 있었다고. 어떠하면 좋겠어? 이제 일은 그만해도 되잖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그냥 두세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은서의 차가운 눈빛이 기억이 났습니다. 물이 조금 흘러 구두에 묻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명품 구두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고 저는 보안실 구역을 청소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대청소 기간에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었어요. 아주머니, 여기 처음이시죠? 네, 맞아요. 여기는 자주 청소할 수 없는 곳이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청소를 하다 우연히 CCTV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은서 사무실 화면도 나오네요. 실장님,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 3층 팀장실은 항상 촬영이 되는 곳인가요? 네, 24시간 녹화되고 있어요. 보안 실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네, 한 달치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잠깐 봐도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예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은서의 모습을 저는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안실을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 팀장실에 CCTV가 있다는 것과 한 달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남편은 바로 보안실로 와 주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남편이 은서 사무실 영상을 볼 때 함께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보신 적이 없으셔서 여쭤봅니다. 아니야. 내가 인사 이동을 고민 중에 있어서 직접 인물을 찾고 있는 중이라 그러네.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하게나. 보안 실장님은 남편 옆에 긴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영상이었습니다. 은서는 직원들을 야단치고 있었고 실수한 직원은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팀장실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나? 저 매일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 영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서가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린 뒤 신입사원에게 책임을 묻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 것이지?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복사기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신입 직원이 팀장님이 전달해준 자료를 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영상도 다 보관하고 있는 건가? 네, 한 달은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열람은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직원은
이렇게 자세히 촬영되는 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확인할 수 있지? 회장님과 사장님, 이사회 임원들만 가능합니다. 남편은 고생하라는 말과 함께 사장실로 돌아갔고, 저도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서의 행동이 증거로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CCTV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게 문제가 심각해 보이긴 하더라고. 그때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어? 고생했다. 엄마, 은서가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식사 예약은 너가 하고. 우리 부부의 어두운 표정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이 답답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은서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하는 아들 모습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도 평소처럼 팀장실을 청소를 했습니다. 은서는 아직 출근 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들이 사주고 싶어 했던 귀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제 귀걸이가 없어졌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귀걸이가 지금 없다고요. 은서는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줌마, 청소할 때 귀걸이 못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 봤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고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말고 제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청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서 목소리를 듣고 주변에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 CCTV를 확인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입 직원이 보안실에 연락하는 동안에도 은서는 계속 저를 의심하는 눈빛과 말을 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보안실에서 만난 적 있던 보안 실장님이 오셨습니다. 팀장님, CCTV를 확인해봐야겠어요. 급해요. 비싼 귀걸이가 없어졌다고요. 보안 실장님은 가져온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이 2배속으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 여기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봐요. 은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줌마, 지금 보이세요? 청소하는 척하다 책상 근처에서 물건을 만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청소하느라. 지난번에도 아줌마가 좀 수상했어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니깐요. 제가 한마디 할 틈도 주지 않고 은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안 실장님은 팀장님, CCTV를 끝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더 볼 것도 없다니깐요. 아줌마밖에 없잖아요. 그때 보안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팀장님, 영상을 좀 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은 화면에 있는 책상 밑을 가리켰습니다.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은서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서는 저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상했던 건 달라지지 않아요. 네. 팀장님, 이제 오해가 풀린 거 아닌가요? 앞으로 제 사무실 청소는 다른 아줌마가 해주세요. 저는 억울했지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미안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귀걸이 사건 이후 저는 3층 청소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4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저분은 웃을 때가 더 무서워. 맞아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도 속으로는 이미 잘라버릴 직원 명단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은 은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최 대리가 울면서 사표 썼다더라고요.
어머, 그 일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몰라? 실수는 팀장님이 하고 책임은 최 대리한테 넘긴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 진짜. 혹시 신입 3명이나 바뀐 이유도 알고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은 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은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나가다 말고 다시 들어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네, 방금 들으신 거. 젊은 직원은 걱정이 되는지 저에게 조심해 주길 바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청소 아주머니로 출근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은서의 만행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이 들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담당자에 말했습니다. 후임을 구해야 하니 마지막 일주일만 더 일하기로 하고 출근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동료들끼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급 대상자 명단에 김 과장 빠졌던데. 아이고, 그거 다 우리 팀장님 작품이죠. 김 과장이 뭐 잘못했나? 잘못이랄 게 뭐 있나요? 자기 말 안 따른다고 평가를 최하점 줬다나 봐요. 이제는 은서에 대한 이런 말들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식당 한켠을 조용히 청소하고 있을 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말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오빠를 궁금해하세요. 벌써. 응, 저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니, 무조건 은서랑 하지. 그동안 부모님 얘기를 잘 안 했잖아. 그래서 당황한 거지. 난 너무 좋아. 아들과 은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청소를 할 때는 옷도 청소 복장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저를 알아보기 쉽지는 않았겠지요. 퇴근을 하고 옷을 갈아 입고 사모님 모습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보, 성찬이가 결혼 날짜를 잡고 싶은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은서 부모님 만나러 간대요. 알고 있어. 어떠해요? 이대로 성찬이 결혼시켜요? 조금만 더 지켜봐요. 나도 회사에서 조용히 알아보고 있으니깐. 출근 마지막 날, 저는 은서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내일은 좀 더 일찍 와서 청소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이 마지막 출근입니다. 회사에는 일찍 청소 원한다고 전달해 두겠습니다. 그럼 오늘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창가 쪽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구석구석 잘 닦아 주세요. 은서는 청소부인 저를 마주하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했습니다. 마치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다정한 모습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찬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은서 부모님 뵙고 오려고 해요. 왜? 결혼 허락 받으려고요.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은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도 제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있으니 엄마, 제 말 듣고 계세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만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아들의 설레는 목소리는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오기 전 저는 잠자리에 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었지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여보, 지금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하지만 성찬이가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저는 새롭게 출근하는 분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기 위해 월요일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인수인계를 위해 3층 복도에 새로 오신 직원과 함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비가 와서 그런지 바닥이 평소보다 미끄러워 청소에 더 신경 쓰고 있던 아침이었지요. 아줌마 오늘부터 안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일 할 게 없었나 봐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않고 아줌마, 제 사무실 앞에 신발 보이죠? 네, 저거 한정판이에요.
전 세계에 50켤레밖에 없는. 은서는 자신의 신상 구두를 가리키며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조심. 하세요. 아, 네, 조심해서 청소할게요. 저거 망가뜨리면 아줌마 월급 평생 받아오 못 갚을 거예요. 은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을 쳐버렸습니다. 함께 온 신입 직원이 걸레를 빨던 물통을 제가 발로 쳐 쏟아버렸던 것이지요. 어머.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죄송해요, 팀장님. 제가 앞으로 걸으려다 그만. 걸레를 빨던 물은 한정판 구두에도 흘러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은서의 얼굴이 붉게 변했지요. 아줌마, 당신이 지금 뭘 한 건지 알긴 알아요. 아, 너무 죄송해요. 라며 저는 눈물을 보여보았습니다. 이게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이에요. 은서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네. 아줌마가 저지른 실수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왜요? 안 할 거예요? 팀장님, 아무리 그래도 주변의 직원들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볼 뿐 은서의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은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남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너무 속상해 울면서 오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 참겠어요. 알고 있어. 우리 아들 일도 모든 게 끝날 거야. 청소 아주머니로 일한 몇 달.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낡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임원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남편이 회사에 함께 가자고 했고 사모님으로 변신해 임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임원회의를 참석할 자격은 없지만 남편은 중년 여성이 사용할 물품 회의라는 핑계로 임원들, 부인들을 모두 불러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회의 참석 오셨죠? 회의가 시작되었고 은서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손하고 다정한 며느리 연기, 뛰어난 능력자라는 연기가 내 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화장실에서 직원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오늘 프로포즈 한다면서요? 네, 저녁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팀장님 좋겠다. 저는 순간 화장실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부 옷으로 갈아입고 남편과 은서 앞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청소 용역 업체를 바꾸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모두 해고라니요. 왜요? 문제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는 좀 직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때 저와 남편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남편은 멀찍이 서서 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출근 안 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인사는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전히 차가운 은서의 말투,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을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팀장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뭐가 더 있다는 건가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은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지금요? 갑자기? 네, 긴급회의 소집입니다. 저는 은서보다 먼저 회장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들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래, 앉아라. 마스크를 벗고 제 얼굴을 확인한 은서는 청소부 복장을 한 제 모습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건으로 가린 머리, 마스크로 가린 얼굴. 그 모든 것을 벗고 허름한 사모님으로 돌아온
제 모습에 아들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은서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싶어? 남편은 이사회 멤버들이 다 모인 걸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은서가 직원들을 괴롭힌 모습들, 청소부인 저를 대하는 모습과 무릎 꿇린 영상까지 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래, 그동안 잘 봤다. 아니, 이건 다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이 소문은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전체로 퍼져 버렸습니다. 사모님이 청소부였다고? 그동안 팀장을 다 지켜보고 계셨대. 은서는 회장실 한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찬이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던 결론이 있습니다. 며칠 뒤 은서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지금 성찬 오빠도 저를 만나주지 않고 있어요. 은서야, 전에 나보고 무릎 꿇으라고 했었지. 어머님.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또 있는 거냐? 은서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그러라고 했던 것처럼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청소부가 아닌 사모님 모습으로 말이지요. 저녁이 되어 집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 은서가 네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줬더구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은 그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받은 충격은 쉽게 헤어나오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 더 이상 함께 할 수도, 회사에 둘 수도 없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은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성찬아, 너 생각은 어때?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제 은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결혼은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것이고 회사도 결국 은서는 아들과도 회사와도 인연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더 수척해져 힘든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너무 죄송해요. 성찬이는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 정도의 상처를 견뎌야만 더 성장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모든 일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회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은서가 없는 회사에는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찬이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그래? 누군데? 은서 씨 밑에서 고생했던 김 과장이에요. 성찬이는 좀 더 회사 일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불편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랑 성찬이가 회사를 더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이제야 진정한 경영자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지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알 수 있지요. 우리 가족은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결혼은 단순한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가문의 만남이자 인격의 조화인 것이지요. 저는 며느리를 고를 때 능력보다는 인성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련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